자, 2007년도 3회차 1번 문제. 압축기의 정상 운전 중 이상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 볼트의 이완, 고정해주는 볼트 너트가 이완되면은 떨리면서 소리가 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출 밸브, 흡입 밸브의 파손, 이것도 고장이 났으니까 그 고장난 부분에 조각이 들어가서 소리가 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피스톤 하부에 다량의 오일이 고임, 그 다음 크랭크 샤프트 및 피스톤 핀 등의 마모. 소리가 나는 원인은 크게 어렵지 않죠. 뭐 어디가 마모됐다던가 고장났다던가 뭐 볼트가 이완됐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보시면 피스톤 하부에 다량의 오일이 고였대요. 피스톤 하부에. 그러면 오일은 다량으로 고여 있어야 되죠. 피스톤 하부에 충분히 마네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오일이 고였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죠. 그래서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3번 3번이 답이 되고, 자, 그 다음 2번 전기용접기 전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전격이라는 게 뭘까요? 전격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감전입니다. 감전을 전격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용접기의 절연 및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것 맞죠? 확실히 점검할 것 맞고, 2번 가급적 계로 전압이 높은 교류 용접기를 사용할 것 돼 있는데, 계로 전압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감전될 위험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 전기시설 같은 데 가면은 위험, 고압 전류 해가지고 전방 한 2-3m 떨어져서 근처에 못 오게 하죠. 왜? 전기가 전압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주변의 물체를 당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로 전압은 낮아야 되고, 그럼 3번에 장시간 작업 중지 때문에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시킬 것, 중지 때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주어진 보호구 복장을 착용할 것,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3번 방진 차광 안경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착용자가 움직일 때 쉽게 탈락 또는 움직여야 한다. 쉽게 벗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연기나 수증기가 있는 곳에서 작업 시 환기 구멍을 뚫은 것을 사용하여 렌즈가 흐려지는 것을 막는다 돼 있는데, 연기나 수증기가 눈 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실명되겠죠. 뜨거운 전기가 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구멍이 난 것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연마 작업 시 착용하는 안경은 강화 렌즈와 측면 실드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뭐 요건 연마 작업 시에는 굳이 측면 실드까지 있는 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반사광이나 섬광이 있는 곳에서 가벼운 차광 렌즈가 붙은 보통 안경을 사용한다. 밝은 빛이 들어올 때 차광 렌즈, 검은 거 렌즈 있죠? 검은 렌즈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헷갈리는데 4번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일반 공구 사용법의 안전관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공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하여 불안전한 공구는 사용하지 말 것, 이것도 맞는 말이고, 3번에 보시면 공구를 옆 사람에게 넘겨줄 때에는 일의 능률을 위해 던져줄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선배한테 공구 던져줬다가 처음 해보지 이거. 엎드려 뻗쳐가면 졸라 많단 말이야. 던져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 5번 목재 화재 시에는 물을 소화제로 이용하는데 주된 소화 효과는, 물이라는 거는 냉각이죠. 냉각.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냉각 소화. 그럼 뭐 제거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효과가 되겠고, 제거 소화, 제거 효과 똑같은 말이죠. 그럼 질식 효과라는 거는, 인화할 때 우리 3대 구성 요소가 뭐였어요? 탈 때 연소의 3대 구성 요소. 처음에 가연물, 그 다음에 가연물 타는 물질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스파크, 가연물, 점화원, 그리고 한 개 더. 그렇죠, 산소.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질식은 산소를 없애는 게 질식 소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억제 소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억제를 시킨다 해서 그 가연물의 인화성을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산소 용접 중 역화되었을 때 조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나왔죠. 아세틸렌 밸브를 즉시 닫는다. 가스를 일단 잠궈줘야 되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 7번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형태가 아닌 것은 해서 자,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종류가 보자. 하나, 둘, 셋, 네 개, 한 6개 정도 돼요. 요거 외우실 때 친구 이름 기억하시면 돼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좀 특이한 놈이 있어. 이름이 뭐냐면 내유압이에요. 내유압이. 이름이 내유압인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부르냐면은 내유압이는 특히 본질적으로 안전한 친구더라.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압, 유압, 압력, 특수, 본질, 안전증 이렇게 6개입니다. 내유압이는 특히 본질적으로 안전하더라. 이 친구 참 고마운 친구죠. 요놈 때문에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내유압이 때문에 한 문제 맞추죠. 내유압이는 특히 본질적으로 안전하더라. 그래서 문제 보시면 내압, 안전증, 내압, 안전증, 특수, 특히. 자, 그래가지고 틀린 게 차동이 되겠죠. 차동.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 8번 펌프의 보수 관리 시 점검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윤활유 작동을 확인한다.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 축수 온도를 확인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고, 스타핑 박스의 누설을 확인한다. 이것도 맞겠죠. 근데 4번에 다단 펌프에 있어서 프라이밍 누설을 확인한다. 프라이밍의 누설이 아니고 펌프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회전을 해도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죠.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얘는 프라이밍을 하는 게 아니고 에어퍼저를 합니다. 에어퍼저. 공기를 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프라이밍이 아니고 에어퍼저를 한다 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맞겠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조직 편성 및 예산 책정 돼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예산 책정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월급까지 정해주진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자, 다음 10번 보일러 운전 상태의 장애로 인한 역화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화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미연소분이 존재할 때 불씨를 튕겨버리면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현상, 이게 역화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점화 방법이 좋아야 하므로 착화를 느리게 한다 돼 있는데, 착화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버너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가 이렇게 노통이 있으면, 자, 제가 처음에 송풍기 돈다 했죠. 송풍기 돌고 그 다음에 연료 분사하고, 아니지 연료 분사 아니고 착화시키고 스파크가 다다닥 튄다 그랬어요. 착화. 그 다음 마지막에 뭐 넣어? 연료를 분사시키죠. 근데 만약에 송풍기가 돌고 착화, 이거 스파크가 안 튀고, 스파크가 안 튀는 상태에서 연료가 과다 안쪽에다가 누출됐다면 과대로, 그러면 그 다음에 착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뻥거리겠죠. 그래서 착화를 늦게 시키는 것도 미연소분을 만드는 거랑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뭐 공기를, 다른 거 읽어보면 공기를 논해에 먼저 공급하는 방법에 연료를 공급한다. 다음에 공급한다. 맞고, 그 다음에 노 및 연도 내에 미연소 가스를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한다. 그 다음 점화 시 댐퍼를 열고 미연소 가스를 배출시킨 뒤 점화한다 해서, 나버는 프리퍼지가 되고 라버는 포스트 포지가 되죠. 마지막에 하는 거.
처음에 미온소 가스를 제거해주는 게 나번, 프리퍼지. 마지막에 미온소 가스를 제거해주는 게 포스트 퍼지, 라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중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로 적당하지 않는 것. 상벌 제도를 합리적으로 시행시킨다. 맞겠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그 다음에 경쟁과 협동을 유도한다. 이것도 맞겠고, 안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주지시킨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 기능을 숙달시킨다랑 안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기능하고 안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안전의식을 가져야 되죠. 기능보다는. 암만 일 잘해도 보호구 착용 안 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사고 나면은 크게 다치겠죠.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자, 그럼 13번. 암모니아 가스 제독제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 흡수식 냉동기에서 물을 냉매로 쓸 때 흡수제는 뭐였어요? 리튬 브로마이드였죠. 리튬 브로마이드. 그럼 암모니아를 쓸 때 흡수제는 물이었죠. 물. 그래서 암모니아의 제독제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왜? 제독제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암모니아가 공기 중에 누출됐어. 그럼 물을 쫙 뿌려버리면 걔가 암모니아를 먹고 쭉 흘러나가겠죠. 제독제 없애는 거. 그래서 흡수성이, 암모니아 흡수성이 가장 좋은 물을 사용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냉동기 제조의 시설 기준 중 갖추어야 할 설비가 아닌 것은, 프레스 설비 보시면 이제 냉동기 제조예요. 냉동기 제조이기 때문에 프레스라는 건 딱딱 찍어내거나 자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냉동기의 외관, 그 외부 케이스 제작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용접 설비, 배관 같은 거 용접해야 되죠. 배관 용접해서 이어 붙여야 되고, 제관 설비, 배관 밴딩 해가지고 내부에 관을 연결하겠죠. 그 다음에 누출 방지 설비, 요거는 제조 설비는 아닙니다. 제조, 만들 때 쓰는 거. 냉동기를 만들 때 쓰는 게 아니라고. 요 누출 방지 설비는 운전 중에 사용을 하는 거겠죠. 운전 중에. 제조가 아니고 운전 중에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프레스 설비 이것도 뭔가 아니에요? 방금 뭐야? 프레스는 냉동기 외형 제작할 때 쓰는 거죠. 뭐 문제란 게 그래요. 문제 내는 사람 마음대로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감전 시 조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병원에 연락한다. 맞겠죠. 그 다음 감전된 사람의 발을 잡아 도전차에서 떼어낸다. 딱 잡아가지고 감전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감전된 상태에서 옆에 손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겠죠. 친구야 같이 가자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틀렸죠. 2번. 자, 그 다음 16번. 회전식 압축기의 특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복동시기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다. 그렇죠. 왕복동보다는 구조가 간단하고, 기동시 무부하로 가동될 수 있으며 전력 소비가 크다. 돼 있는데, 전력 소비는 왕복동식보다는 작은 편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왕복동식에는 뭐가 있다? 다기통이 있죠. 기통수가 많은 것보다 얘가 전력 소비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한 개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암모니아 프레온 냉동 장치를 비교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암모니아랑 프레온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의 실린더 과열은 프레온보다 암모니아가 심하다. 왜? 암모니아는 비열비 K가 높으니까 토출가스 온도도 높고 실린더의 과열도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냉동장치 내에 수분이 있을 경우 장치에 미치는 영향은 프레온보다 암모니아가 심하다 돼 있는데, 암모니아가 좀 덜한 편이죠. 암모니아가 덜하고, 그 다음 3번에 냉동장치 내에 윤활유가 많은 경우 프레온보다 암모니아가 문제성이 크다가 되겠죠. 크다. 그 다음 위사항에 관계없이 동일 조건에서 성능 효율 모두 같을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다음 중 비체적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비체적 단위가 뭐였다? 비체적 단위. 비중은 뭐였어요? 비중은 kg/m의 3승. 어떤 물체가 요 미터
미터죠. 3m. 요 물체가 갖고 있는 무게, 요게 비중이 되고, 그럼 이 반대가 뭐였어요?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이 공간의 크기, 얘가 뭐였다? 비체적. 비중이랑 반대되는 개념, 비체적이죠. 그러면 단위 무게당 차지하는 체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단위 중량당 체적 해가지고 4번이네요.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 자, 그 다음 19번 문제. 3320kcal의 열량에 해당되는 거. 냉동 1RT죠. 냉동기 1RT.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1USRT 돼 있는데, 1RT는 자 보세요. 1RT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1RT는 3320kcal/h가 되고, 요거를 미국 RT로 1USRT, 요건 미국에서 쓰는 거. USRT 같은 경우는 3024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일단.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1417640 킬로그램 미터 돼 있는데, 요거는 열의 일당량이죠. 열의 일당량. 자, 3320kcal라는 열량을 여기다가 열의 일당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427분의 1. 열의 일당량을 곱해주면 얘가 일량으로 바뀌죠. 킬로그램 미터가 1이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1417640 킬로그램의 미터가 된다고요. 1의 열당량을 곱해줬기 때문에 1이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죠. 그 열량을 일량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일량으로 바꿔줄 때는 427.7분의 1이라는 열의 일당량을 곱해준다. 자, 다음 20번 문제. 압축 방식에 의한 분류 중 최적 압축식 압축기가 아닌 것은 해서, 최적이라는 것은 공간을 압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왕복동식 압축기, 자, 요 위에 공간을 압축해 주죠. 그 다음에 회전식 압축기,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어디? 이 바깥의 공간을 압축해 준다. 그 다음에 스크류식,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 모양으로 생겨서 어디를 압축해 준다? 여기 외부의 공간을 압축해 준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최적식 압축기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흡수식 압축기는 없죠. 흡수식 뭐예요? 흡수식 냉동기겠죠. 냉동기. 흡수식 압축기 없습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다음 21번. 흡입압력 조정 밸브 SPR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SPR이라는 거는 압축기를 그려놨으니까, 자, 흡입 측에 설치를 하죠. 흡입 측에 설치하는데 압축기 가까운 곳에, 증발기보다 먼 곳에,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는데 압축기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게 흡입압력 조절 밸브 SPR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를 한다? 여기 출구의 압력을 측정해가지고 압축기가 이상 고압이 되는 거를 막아주죠. 압축기가 고압이다. 그럼 어떻게? 얘를 살짝 잠가주는 거죠. 그럼 일로 들어오는 압력이 조금 덜 들어오겠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정상 압력을 돌아가면 다시 열어주고. 요게 SPR인데 틀린 것은 1번 흡입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흡입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는 거 방지하는 거, 이쪽에 설치된 EPR 증발 압력 조정 밸브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저전압에서 높은 압력으로 운전될 때 사용한다. 종류에는 직동식, 내부 파일로트식, 작동식, 외부 파일로트식, 작동식 등이 있다. 흡입 압력의 변동이 많은 경우에 사용한다. 근데 잠깐만요. SPR가 지금 체크하고 같은 되는데. 아니에요. 체크는 한쪽 방향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서비스는 충전해주는 거. SPR은 흡입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거. 릴리프하고 같은 거. 다르죠. 릴리프는 안전 밸브죠. 얘는 흡입 압력 조정 밸브. 이 압력을 일정하게 해준다고. 자, 그 다음 22번.
수액기 취급 시 주의사항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저장 냉매액을 4분의 3 이상 채우지 말아야 된다. 자, 수액기라는 건 뭐예요? 수액기라는 거는 응축기에서 오는 액냉매에 섞인 플래시가스를 불응축가스를 제거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빨대가 이렇게 들어가면 액이 이렇게 들어오고 요 밑에는 액이 고여 있을 거고 어떻게 기다란 빨대를 꽂아서 나가는 여긴 드라이고 나가는 냉매를 액만 공급해 주는 게 수액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상부에 어느 정도의 안전공간이 있어야 된다. 안전공간. 왜? 이 불응축 가스가 팽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저장 냉매액을 4분의 3 이상 채우지 말아야 한다. 근데 뭐 나머지는 직사광선을 받아도 무방하다 돼 있는데 직사광선 받으면 어떻게 돼? 안에 있는 액냉매가 증발해 버리겠죠. 증발하면서 불응축 가스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안전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압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설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균합관의 지름이 작은, 이거는 균합관은 무조건 클수록 좋아요. 작으면은 정확한 압력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고, 그러면 자, 그 다음 23번 문제.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에 대하여 옳은 것은 1번 증발기가 너무 길어 증발기의 출구에서 압력 강화가 커지는 경우에는 외부 균합관을 사용합니다. 내부 균합관이 아니고 외부 균합관을 사용해요. 외부 균합관을 사용해야 더욱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R12에 사용하는 팽창 밸브를 R22 냉동기에 그대로 사용해도 안 되겠죠. 서로 용량이 다르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팽창 밸브가 지나치게 적으면 압축기 흡입가스의 과열도는 크게 된다. 자, 증발기가 있고 팽창 밸브가 설치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자동 온도식 팽창 밸브는 뭐가 있어요? 감온통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고, 그럼 이 온도에 따라서 얘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주는 건데 보시면 팽창 밸브가 지나치게 적으면 압축기 흡입가스의 과열도가 크게 된다. 팽창 밸브가 지나치게 작다라는 거는 내가 요거를 잠궜다라는 얘기죠. 잠그면은 냉매가 흐르는 게 어떻게 돼요? 기존의 냉매량보다 적게 흘러갈 거 아니야. 적게 흘러가면 증발이 된다 안 된다? 온도를 뺏을 수 있는 냉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냉매의 온도도 뜨거울 거고, 뜨거운 냉매가 압축기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흡입가스의 과열도가 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냉매의 유량은 증발기의 입구 냉매 가스 과열도에 제어된다. 증발기의 어디? 출구. 감온통은 출구에 있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답은 3번이 되죠. 자, 그럼 24번. 냉동장치 고압측의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것 중 부적당한 것은 고압측이죠. 고압측의 플루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자식이죠. 부자식. 플루트는 저압식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럼 25번. 다음 중 압력 자동 급수 밸브의 역할은 그 압력에 의해서 급수를 행하는 장치인데 1번 냉각수온을 제어한다. 맞고, 아니지, 여기 아니고 그 3번에 보시면 부하 변동에 대응하여 냉각수량을 제어한다. 요게 이제 압력에 의해서 제어한다 라는 말하고 같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죠. 자, 다음 26번. 다음과 같은 냉동기의 냉매 배관에서 고압액 냉매 배관은 어느 부분인가? 자, 어느 부분이겠어요? 고압 액체,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자, 순서대로 외우시고 이렇게 흘러갈 때 압축기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기체죠. 근데 압축을 했으니까 고온고압의 기체가 되겠죠. 그 다음 응축기를 통과하면은 뭐다? 액체로 변하죠. 응축을 시켰으니까. 아직은 고온고압이다. 액체가 되고, 그 다음 팽창 밸브에서 무슨 작용? 교축작용하죠. 교축작용하면 뭐 떨어져요? PT가 떨어지고 엔탈피는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저압 저온이 되죠. 저온 저압이 된단 말이에요. 저온 저압에 무슨 상태? 아직까지는 액체 상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액체. 정확히 얘기하면 무화시켰으니까 습증기죠. 근데 우리는 액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발기를 통과하면 이 액체가 어떻게 된다? 증발되겠죠. 증발되면 액체가 뭐로 바뀌어? 기체로 바뀌죠. 그래서 저온 저압에 기체가 되더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3번. 고온고압의 액체. 자, 그 다음 27번. 고체에서 직접 기체로 변하는 거. 승화열이죠. 승화열. 드라이아이스. 자, 그럼 28번 문제. 암모니아 냉동장치가 다음 몰리에르 선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운전될 때 냉매순환량 G 및 압축기 실제 동력 킬로와트는 얼마인가? 단 냉동 능력은 10RT, 한국 톤으로 10RT고 압축효율은 70%, 기계효율은 80%이다. 자, 압축효율하고 기계효율이 나왔으니까 동력은 축동력이 되겠죠. 축동력. 실제 동력이 되는 거예요. 효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자, 몰리에르 선도 이렇게 있고요. 몰리에르 선도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엔탈피가 397 462 134. 자, 맨 왼쪽에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맨 왼쪽에 거. 그게 실제 냉동 능력일 테니까 여기 하나 있는 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죠. 그거는 무시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냉매순환량 G를 한번 구해보죠. G kg per hour를 한번 구해보는데 일단 주어진 조건이 10RT죠. 10RT. 얘가 증발기가 10RT라고. 증발기의 용량이 10RT입니다. 10RT. 그럼 이 10RT는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곱하기 3320 해주면 되죠. 3320 해주면은 얼마? 3300, 3320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다? Q잖아. Q. 그죠? 그래서 Q를 구하는 공식은 모르겠으면 다 적으라 그랬어요. GC 델타 T, KF 델타 T, G 델타 H 해서 여기서는 뭐를 쓰면 될까? G 엔탈피 뭐예요? 엔탈피 G 델타 H 쓰면 되죠. 그래서 Q는 G 곱하기 델타 H인데 그러면 Q는 나와있고 33200은 G 곱하기 델타 H 얼마? 증발기가 요 증발 냉동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증발기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97 빼기 134 G는 33200 나누기 397 빼기 134 하면은 126.2 나오네요. 126.2 kg per hour 해서 뭐 답은 나왔죠. 벌써 답은 4번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여기서 이제 킬로와트도 한번 구해보자. 킬로와트 같은 경우는 어디? 자, 요거는 증발기 냉동 능력이 되겠고 RT가 되죠. RT. 그럼 킬로와트는 어디? 여기가 되죠. 여기 압축기 구간이 된단 말이야. 그럼 뭐 빼기 뭐? 462 빼기 397 해주면 되죠. 자, 그대로 합니다. 그럼 킬로와트는 G 냉매순환량 126.21 kg per hour가 되죠. 곱하기 델타 H 397 462 빼기 397. 자,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압축기 부분이 된다. 그럼 이렇게 구하면 단위가 뭐예요? 킬로 칼로리 퍼 아워가 되죠. 킬로 칼로리 퍼 아워. 그럼 얘를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860을 나눠줘야지. 860을 나눠주면 킬로와트가 되죠. 근데 여기서 뭐를 주어줬어요? 860 말고 또 뭐를 주어줬어?
효율이란 걸 주어줬죠. 효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눠주는 거죠. 곱하기 0.7 곱하기 0.8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 위에 게 킬로칼로리고 860을 나눠주면은 킬로와트로 바뀐다. 왜? 1킬로와트는 860 킬로칼로리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킬로와트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보니까 답이 17킬로와트 나오네. 17킬로와트. 17킬로와트가 나오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식은 요거죠. Q는 G 델타 H 요 식을 사용한 거고, 그 열량 구하는 공식이 많잖아요. 그거를 웬만하면 이쯤 되면 다 외우셔야 되죠. Q는 GC 델타 T, Q는 KF 델타 T, Q는 GR도 있고 Q는 G 델타 H도 있고요. 자, 그 다음 29번 회전 날개형 압축기에서 회전 날개의 부착은, 자, 이건 답이 2번이 돼요. 원심력에 의하여 실린더에 부착한다. 자, 요런 거는 좀 외우시는 수밖에 없죠. 문제 답 그대로 나오는 거죠. 문제 답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좀 외워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자, 보온재 중 사용온도 가장 높은 거. 그렇죠. 어제 알려드렸죠. 세라믹 화이버. 자, 그러면은 30번까지 했고 조금 쉬었다가 31번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